다음 질문 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두통으로 고생하시면서 두통약을 달고 사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두통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40대가 넘어가니까 슬슬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두통도 가족력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40 넘어가면서 예. 엄마를 닮아가나 걱정하실 법하네요. 예, 네. 손태진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두통의 종류가 사실 한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 한두 가지는 또 이제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족력이 있는 두통이다 이러면 대개는 편두통입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이 어머니가 두통이 있으셨으면 그 자제분께서 두통이 있을 확률이 8, 90%가 넘기 때문에 이제 이 보통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편두통은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 보통 이게 지끈지끈하는 박동성 두통이 한쪽 또는 양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보통 한 5번 이상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편두통이 무서운 거는 또 안 좋은 거는 머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일상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체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항상 속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은데 머리가 아프다. 이게 사실은 편두통이었던 거죠. 편두통의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고 밝은 데 가면 심해지는 분도 계시고 또는 두통이 생기는 분도 계시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또 냄새를 맡으면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단 말씀이네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또 가족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뭐 특정 냄새를 맡으면 어머니도 머리가 아프셨는데 그 자제분도 또 머리가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편두통은 일종의 그 뇌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뇌와 뇌혈관이 굉장히 과민해져 있어서 생기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머리가 아픈 그러니까 소위 유전성 경향을 가지는 뇌질환이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워낙 이제 뇌랑 뇌혈관이 과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는 뭐 잠을 잘 못 주무셔도 또는 특정 음식을 드셔도 다른 분들은 두통이 안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데 그분은 굉장히 심하게 두통이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 밀도가 높다, 뭐 뇌가 빼곡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인 일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응이 굉장히 다른 분들처럼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쉽게 생겨서 머리가 자주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편두통 환자분 뇌랑 뇌혈관은 항상 터지기 직전으로 달궈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빨갛게 냄비가 달아오를 때 거기다 물을 탁 뿌리면 팍팍 하고 두통이 오듯이 항상 그런 식으로 달궈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주신 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면은 이거 그냥 포기하고 평생 나도 그냥 머리가 아파야 되냐? 그렇게 사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 편두통을 잘 조절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그게 답은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겁니다. 이 생활 습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통 제 환자분들께 우선은 운동하시냐고 꼭 여쭤봐서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일단 뭐 달리기를 하시거나 그런 게 좋은데 사실 운동 평소에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시면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최소한 합쳐서 10,000보 이상을 꼭 걸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편두통 환자분들이 금식을 하거나 공복 상태가 되거나 과식을 하면 편두통이 잘 생기실 수가 있고 잠을 잘 못 주무시면 편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바로 주무시거든요. 그럼 머리가 탁 안 아파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틀 전에 새벽에 콜받고 나와서 뭐 시술하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편두통이 심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고 약을 먹고 딱 자니까 이제 좀 금방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잠을 푹 주무셔야 돼. 최소한 편두통 환자분은 6시간 이상 주무셔야 된다. 적어도 6시간은 주무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두통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를 해보셔야 돼요. 물을 한두 컵만 드시고 좀 안정을 취하셔도 두통이 금방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막상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음식입니다.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두통이 심한 분들은 카페인을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커피를 반드시. 그렇습니다. 커피를 끊으시고 커피 끊으라고 했더니 말씀드리니까 이제 홍차나 녹차 드시고 이러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거기도 카페인을 있죠. 끊으셔야 돼요. 카페인을 드시면 그때는 좋죠.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도 좋아지는 것 같고 한데 카페인 농도가 떨어지면 반동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커피 없이는 못 살게 되고 계속 머리는 아프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카페인 끊으셔야 되고 그거 이외에도 뭐 이런 발효식품에 많은 저희가 티라민이라고 있습니다. 치즈나 레드 와인에 많아서 그런 거 끊어보셔야 되고 또 아질산나트륨, 뭐 햄이나 이런 발색제로 쓰이죠. 그것도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껌 이렇게 씹으면 두통 생기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청량음료 드시면 두통 생기는 분도 계시고 네, 이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아스팔탐이라고 하죠. 막걸리 이런 데 많은데 그것도 편두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이제 편두통이 가족력이 심하고 해서 한데 약보다도 이런 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을 해보시는 게 우선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밤에 머리도 아픈데 치즈에 와인 한 잔 마시고 자야겠다. 이거 절대 안 된다는 정말 얘기네요. 최악의 궁합인 거네요. 그러면 원인을 아는 두통은 바로 약을 먹어서 해결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생활 습관, 규칙적인 네. 운동,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을 가져봅니다.